네, 자세하게 북한 상황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 전문가입니다. 고려대 유호열 북한학과 교수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김정숙의 생일이고 김정일 최고사령관 추대 기념일. 이날은 원래 12월 24일을 아주 북한이 성대하게 대대적으로 기념을 했었던 날입니까? 실제로 김정숙이 1917년생이고요. 예. 또 김정일 입장에서는 자기 생모니까 또 특별히 애정을 갖고 또 기념을 해왔는데요. 네. 마침 이제 그날 1991년이죠. 김정일이 이제 최고 사령관으로 추대가 된 날. 그래서 이제 이 날을 이제 기념해 왔는데 그 동안에는 주로 이제 김정숙 생일도 물론 기념을 했지만은 역시 그 당시 최고 지도자인 김정일의 최고 사령관 추대된 날을 이제 대대적으로 기념을 했었죠. 근데 이제 올해는 이제 나타난 보도에 따르면은 이제 김정숙을 좀 더 부각시키는 그런 그 모양새가 아닌가. 역시 같은 날 이 두 가지 중요한 행사가 이제 북한에서 이루어진 것이죠. 왜 김정숙을 올해는 더 부각을 시킨 글쎄, 건가요? 아무래도 이제 김정은 입장에서는 이제 영도 체제를 확립하는 데 있어서 그 정당성의 근거가 결국은 백두혈통이라고 그래서 자기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이런 식으로 그런 그 자기 그 가계를 이제 강조하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결국 정통성의 근간을 삼으려고 하니까 김일성과 더불어 그 할머니가 되는 김정숙의 생일을 이제 대대적으로 기념을 하고 또 관련돼서 충성을 유도하는 그런 그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아닌가 봅니다. 결국 백두혈통 띄우기의 일환이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이제 최근에 특히 이제 장성택을 처형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어떤 그 민심을 추스리는 과정에서 또 김정일이 나이 어리지만 최고 지도자로서의 갖춰야 될 그런 그 가장 큰 명분이 결국은 그 가계 혈통 이런 부분이니까 그 김정숙을 과거에는 그저 김일성, 김정숙, 그다음에 김정일 이러면서 혁명의 어떤 그 3대 장군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김정으로 넘어오면서 그것은 완전히 이제 혈통의 어떤 그 근간이 되는 그래서 좀 더 우상화 작업을 가속화시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정숙은 어떤 인물입니까? 실제로 빨치산 활동을 했었고요. 그래서 1917년생이니까 김일성과는 5살 차이인데요. 김일성이 이제 만주에서 빨치산 활동을 할 때 그 빨치산 부대원으로서 그 김일성을 도와서 이제 활동을 했는데 김정숙의 이제 그 부모는 역시 이제 일찍 사망을 했고 그래서 그것이 결국은 하나의 동인이 돼서 이 빨치산 활동에 전념을 하고 또 지금 이제 북한에서 물론 우상화 작업을 통해서 그 업적을 미화하고 있습니다만은 김일성 옆에서 활동했던 그런 그 인물이고 또 해방되고 난 후에는 이제 북한에 들어와서 49년 사망할 때까지는 김일성의 부인으로서 그 역할을 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지금 그 김정숙의 사적지인 것 같습니다. 이것을 1937년에 방문했다. 17년생이니까 20세 때 방문을 했었던 그 사적지이고요. 이것을 주민들이 찾아가서 관람을 하고 어떤 곳에선 참배도 하고 저 사진이 김일성처럼 김일성의 젊은 시절이었던 것 같고 그 옆이 아마 김정숙이었던 것 같고요. 자, 이런 그 맥락에서 보자면요. 조금 전에 저희 박철원 도쿄특파원 리포트 보셨습니까? 예, 들었습니다. 굉장히 뼈아픈 대목일 수 있겠는데요. 고영이 관련해서 말씀하신 고영이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지금 김정은 입장에서 보면 자기 할머니인 김정숙은 빨치산 활동, 이 북한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정통성의 근간인데 그 활동 자체가 상당히 우상화되고 미화된 건 분명하지만 그런 명분상으로는 역시 그 항일 운동을 한 그런 그 빨치산 활동의 혈통이다. 그것이 백두 혈통인데 김정은 입장에서는 자기 어머니가 되는 고영이의 아버지가 되는 사람이 일본에서 그 친일 활동을 한 그런 그 인물이라고 하는 것은 내세우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뼈아픈 그러니까 백두 혈통이라고 하면서도 그 안에 북한이 가장 어떻게 보면 경계하는 그런 그 친일의 어떤 그 피가 흐른다. 이것을 어떻게 정당화할지 이것은 앞으로 이제 그 김정은이 그 우상화 체계를 확립하는 과정에서도 겪어야 할 하나의 그 난관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김정철의 생모인 고영이에 대해서 잘 언급이 되지 않았었던 것도 이런 부분을 이미 북한이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봐야 되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실제로 북한에서 이제 제일교포, 북송교포죠. 북송교포들에 대해서 물론 이제 초기에는 상당히 환대를 했지만 나중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그 차별을 받고 또 그 과정에서 그 일가의 어떤 그 행적이 어느 정도 밝혀짐에 따라서 그것을 전면에 내세우기는 상당히 좀 부담스럽지 않았나. 그래서 고영이에 대한 그 행적도 김정일 생전에는 그 필름이라든지 영상 이런 것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도하지 않고 편집을 했었는데 김정은 입장에서는 이제 자기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부각하려고 했지만 역시 그 할아버지의 문제로 인해서 역시 내세우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할머니가 되는 김정숙을 오히려 상대적으로 더 부각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자 지금 이 문서거든요. 일본 육군의 문서고요. 극비라고 조금 전에 찍혀 있었던 그 모습을 보셨습니다. 북송 교포라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사실 좀 숨겨 떳떳하지 못한 그런 신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더더군다나 외조부의 친일 행적이 이렇게 드러난다면 어떻습니까? 그 북한의 지배계층 안에서도 또는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도 좀 동요가 일어날 수 있는 요인이 됩니까? 물론 지금 북한은 철저히 통제를 하겠죠. 북송교포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그것을 차단하는 건 아니지만 실제로 분위기 자체가 북송교포들 사이에는 사실 초기에 북송되었을 때는 그야말로 북한이 사회주의 조국이라고 생각하고 왔는데 막상 와서 보니까 일본에서 생활하던 것보다 형편없을 뿐만 아니라 또 차별하는 그런 어떤 분위기. 그래서 이 북송교포들이 성공적으로 정착하지 못하는 그런 그 비율이 점점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북한에서 북송교포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상당히 이제 좀 비하하는 그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북송교포를 이렇게 내세우지는 못했는데 더군다나 이제 그 중에서도 이렇게 이제 그 친일 행적이 있는 그런 그 인물이라면 더더군다나 이제 그것을 혈통을 강조하는 상황에서는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이것이 이제 일반 주민이나 엘리트들 사이에는 알려질 가능성이 많은데요. 그게 된다면은 지금 장성택을 처형하는 그 이후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영도 체제 확립인데 그 영도 체제라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그런 근본적인 물음을 내부에서 제기될 수 있는 그런 그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저희가 듣기로 김정은을 후계자로 옹립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생모인 고영이다라고 저희가 알고 있었는데 고영이는 어떤 인물입니까? 고영이는 실제로 이제 그 북한에 와서 예술단으로 이제 활동을 했었고요. 마침 이 김정은의 지금 부인이 이설주도 예술단원의 그 한 사람이고요. 그래서 이 고영이는 실제로 김정일 입장에서 보면은 저 사람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그 평소에 이렇게 좀 많이 동행을 했었는데요. 김정일 생전에는 이 필름 자체가 편집이 돼서 김정일 혼자 현지 지도하는 것으로 나오고 사실 그 사망하기 전까지 여러 차례 이렇게 군부대라든지 일반 현지 지도를 동행을 했습니다마는 실제로 방영은 되지 않았었고요. 또 실제로 이 김일성 생전에는 자기 그 며느리가 되죠. 이 고영이를 실제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는 상당히 좀 어려움도 있었다. 김일성이 사망하고 난 다음에 이제 몇 년이 지난 후에 공개 활동을 하고 공개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도 일반 주민에게는 이제 알려지지 않는 비밀에 쌓인 그런 그 행적을 하다가 결국 이제 그 암으로 이 사망을 하게 된. 그래서 그 사이에 지금 김정은과 이제 그 형인 김정철, 그 동생 김여정 이렇게 이제 삼남매를 낳아서 길렀는데 결국 김일성 입장에서는 인정받지 못한 며느리. 그러나 김정일로서는 상당히 애틋한 그런 그 부인이고 김정은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알기 때문에 상당히 더 애틋한 자기 어머니지만 실제로 여러 가지 그 공개 활동을 하지 못했던 그 점, 그것을 좀 상당히 그 마음 아파하는 그런 그 좀 복잡한 관계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프랑스에서 사망한 것이 2000 몇 년이었죠? 2004년이었나요? 2004년. 예, 그 사실 그 유방암이 재발됨으로 해서 결국은 프랑스에 가서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제 사망을 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고 관련 그 필름이 김정일 사망한 직후에 이제 공개가 됐었는데요. 그 과정을 보면은 상당히 그 김정일 입장에서도 자기 그 여러 부인이 있었습니다만은 고영이를 이제 상당히 그 아꼈던 그런 그 모습 그리고 고영이 입장에서는 자기 그 두 아들 중에 하나를 후계자로 어떻게 보면 옹립하기 위해서 관련 그 인맥들을 총동원했던 그런 그 흔적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교수님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최전방 부대를 방문을 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최근에 남북한의 상황, 북한 문제도 고려한 것 같습니다. 물론 연말 연시이기도 합니다만은 우리 군 군사 대비태세를 점검하고 장병들 노고를 격려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찾아왔습니다. 강원도에 있는 전방부대 신병교육대, 신교대라고 우리가 많이 하지 않습니까? 신병교육대대를 찾아서 훈련병들 각개전투 훈련하는 모습이 있는데 그 모습을 참관을 하고 장병들을 격려하고 이어서 전방부대 GOP 전망대도 갔군요. 전방부대 GOP 전망대, 북한을 직접 이렇게 그렇습니다. 내다볼 수 있는 이 전망대를 찾아서 철책 경계를 담당하고 있는 지휘관들에게 북한군 상황, 군사 대비태세 보고받고 안보 상황이 위중하다. 그리고 북한이 도발하면 단호하고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 대처해야 한다 이렇게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우리 군 부대 또 우리 병사들을 위로하는 목적도 있지만 최근에 예. 이제 북한이 여러 가지 그 또 협박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 그런 그 무모한 협박, 도발 이런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 그런 그 메시지도 되리라고 봅니다. 예. 자, 또 해병사령관, 해병대 사령관 이용주 사령관인데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서해 최북단 백령도 해병 6여단을 방문했습니다. 자, 백령도입니다. 자, 이 자리에서 북한이 도발을 하면 무자비하게 응징하고 또 응징해서 북한의 도발 의지를 완전히 분쇄하라라고 말했습니다. 전투는 요행이 없다. 그리고 승리는 준비된 자에게만 있다. 라면서 전면전과 국지 도발이 따로 없는 서북도서 서해 5도에서 적이 도발을 한다면 지휘 세력 그리고 지원 세력까지 무자비하게 응징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각종 상황에 대비한 개인의 임무 그리고 행동을 갖춰서 준비한 대로 싸워라 라고 말했고 해병대 전 부대를 대상으로 동계 작전 대비 태세를 집중 점검을 했습니다. 자, 1월부터 3월 사이에 북한이 도발할 가능성이 있다. 북한 체제 지금 불안하고 뭔가 돌파구를 찾아야 되고 라는 것에 김관진 국방장관 그리고 어제 남재준 국정원장이 일치된 인식과 전망을 내놓았었고 오늘 대통령이 전망부대에 직접 찾아가고 그리고 서해 5도에 대해서 해병대 사령관이 이렇게 도발하면 무자비하게 응징하라라고 지시한 것은 안보를 확고하게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대내적으로도 그렇고 북한에도 보여주는 자,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자, 교수님 마지막으로요. 아까 김정은이 금수산 태양궁전을 오늘 참배했는데 그날 오늘을 맞아서 그 자리에서 김경인 나오지 않았고 그리고 다른 이른바 신실세들이 다 나타났거든요. 이 사진 좀 보시면서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좀 분석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진 좀 보여주시죠. 자, 여기 지금 그렇습니다. 뭐 검은 선이 있고 김정은이 가장 앞서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렇군요. 예. 그 뒤에 이제 최영해 그리고 이제 그 최영해죠, 여기가? 네, 그렇습니다. 총참모장 그다음에 여기가? 인민무력부장. 여기가 누굽니까? 그게 총참모장이지 않습니까? 총참모장. 그다음에 이쪽이 이제 인민무력부장. 여기가 인민무력부장. 이름이 이미 장정남 장정남 것입니다. 여기가 이영길인가요, 그러면 여기가? 그럴 것 같은데 이영길. 제가 이쪽은 안 보입니다. 예. 그 세 사람이 이제 핵심 예. 그 좀 군 앞으로 실세고요. 나오셔도 예. 그 핵심 실세고요. 예. 그다음에 이 가장 중요한 것은 요번에 그 참관한 사람들이 전부 다 이제 물론 김정일이 이제 최고 사령관으로 추대됐다라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군에 관련된 행사고요. 그러니까 지난번 그 금수산 뭐 기념군에 여러 차례 이제 방문합니다만은 예. 그때마다 이제 그 방문한 그 기념일의 성격에 따라서 예. 어떤 때는 이제 당의 그 원로들 포함해 가지고 핵심 시대들이 다 이제 그 참관하는 그런 경우가 있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최고 사령관 추대이기 때문에 군의 그 핵심 인물들 간부들이 이제 집중적으로 참배를 하고 여기에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김경희 비서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지금 뭐 건강도 그렇고 참석할 만한 분위기도 아닙니다만은 당에 속한 인물이기 때문에 굳이 이제 참석 안 한 것으로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군 행사군요. 그렇습니다. 최고 이번 사령관 행사는 뭐 군 추대이기 행사로 때문에. 봐야죠. 그리고 이제 그 실제로 당의 어떤 그 원로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일절 참석하지 않은 거고요. 그러면 교수님 작년 이 행사 때도 군 인사들만 다 나왔습니다. 군 인사들만 나왔는데 작년하고 이제 올해하고 특히 이제 구분하자면 작년에는 이제 물론 고위 인사들이 있었는데 국방위원회라든지 그러니까 네. 작년 같은 경우는 장성택 같은 경우는 이제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이니까 그런 사람들은 이제 군으로 이제 우리가 분류할 수 있는 부분이죠. 실제로 민간인이지만 예. 그런데 오늘 이 나온 그 사진을 보면 예. 이 사람들이 대개 이제 그 군의 새로운 실세들 예. 그러니까 이제 원로들은 가급적 이제 참석하지 않고 그러니까 네. 국방위원회라든지 또는 뭐 당중앙군사위원회에서도 이제 그 원로급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참석하지 않고 또 현직에서 물러난 이런 분들보다는 올해 이제 그 새로 이제 최영해 중심으로 해서 나타난 뭐 군부 실세라고 할까요? 이런 예. 사람들이 이제 집중적으로 이번 그 김정은의 이 금수산 기념궁전을 참배하는데 이제 배석을 했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자, 보십시오. 이 선에, 이 검은 선에 한 발자국 앞서 있습니다. 지난번부터 그랬고요. 작년과는 달라진 모습입니다. 한 발짝 김정은이 앞서 있고, 이 뒤에 최룡해를 비롯해서 장정남, 이영길, 군 실세들이, 새로운 실세들이 다 등장을 했다는 점. 그리고 김경희가 나타나지 않은 것은 기본적으로 군 행사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난번과는 좀 다르다. 김정일의 이주기 때와는 좀 다른 성격이 있다라는 설명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역시 전문가께 설명을 드리니까 좀 이렇게 명확해지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오늘 유호열 북한대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에게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